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순찰 중이던 경찰이 호흡곤란을 겪던 5살 여자아이를 일명 하임리히법으로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감동을 주고 있는데 이게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네, 지난 8월 24일 낮 1시경에요. 예.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도로 위에 SUV가 그 중앙분리대 쪽에 정차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마침 그곳을 순찰하고 있던 고양경찰서 도래울지구대 소속 양준철 경사가요. 무언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보니까 예. 보호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5살 딸이 사탕을 먹다가 이게 기도에 막혀서 호흡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 경사가 그때부터 즉시 타임리히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 한 3분 정도 이 조치를 계속하다 보니까 아이의 입에서 사탕이 튀어나오고 의식이 네. 회복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야말로 천만다행인 상황이었는데요. 신속한 응급 대처로 5살 아이를 살린 양준철 경사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입장이고 혹시 모를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고 하임리히법을 익혀두었는데 순찰 중에 이런 상황을 마주할 줄은 전혀 몰랐지만 침착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을 했고 결과적으로 아이를 무사히 살릴 수 있어서 무엇보다 뿌듯했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하임리히법을 미리 익혀뒀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5살 여자의 아버지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요? 네, 당연한 거겠죠. 보호자들은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양 경사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한 것을 넘어서서 119에도 바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5살 딸이 그 상황을 큰 문제 없이 잘 모면했다고 합니다. 네, 참 오늘 같은 명절에 떡이나 음식을 좀 네. 급하게 먹다가 목이 막힐 수가 있어 더 유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연령별로 하임리히법을 실시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해요? 그렇죠. 오늘 추석인데요. 이렇게 명절에는 과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속도가 좀 빨라지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 5년간 예. 음식으로 기도가 막혀서 119가 출동한 게 1,290건인데 그중에서 415건은 심정지까지 이른 상황이었고 85%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일어난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임리히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일단 환자를 뒤에서 안고 예. 다리 사이에 그 구조자의 다리를 넣은 다음에 안정성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먹을 준 다음에 이 손을 명치와 배꼽의 중간 정도로 압박을 해야 되는데 대각선 위쪽으로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청소년에게도 이 방식은 똑같은데요. 예. 다만 힘을 한 70%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가 막혀서 의식을 잃기 전까지 꼭 하임리히법을 대응해야 한다라고 해요. 그만큼 신속하게 임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은 기도가 막히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게 일단은 하임리히법을 하다가 만약에 심정지까지 이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19 구급대를 불렀을 때 평균적으로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7분 정도라고 예. 해요. 그러면은 시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임리히법 그리고 만약에 심정지가 왔을 때는 심폐소생술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 또 강전의 변호사님께서 안내해드린 하임리히법 사용할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 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위급 상황에서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마약 투약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최근 출소했습니다. 아들을 마중 나간 남 전 지사의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날이 오네. 일로 와봐, 안아보자. 아이고, 안아보지 못했는데. 드디어 안으셨네요. 진짜. 너무 오랫동안 안아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꼭 안으니까 확실히 실감이 나네. 너무 좋다. 당시에 저 장남, 네. 과거 마약에 빠졌던 장남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남경필 지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었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남경필 전 지사의 장남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는 마약을 밀반입하고 그리고 투약했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22년 7월에도 대마를 흡입하고 네.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는 16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였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처벌을 받고 있었는데 마약을 또 투약하고 있다는 것을 남경필 전 지사가 확인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서는 남경필 전 지사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들은 이때는 집행유예를 받지 않고 실형 2년 6개월을 받은 지 조금 아까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제 출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남경필 전 지사 이제 2018년 정계를 떠난 뒤 현재는 마약 예방 치유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난해에 마약 중독 회복 지원센터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 이 센터에는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남경필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정계를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방송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정계로 돌아올 생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본인이 정치를 할 때는 1,000만 명의 삶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좀 공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마약과 관련한 활동들을 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상황이 매우 행복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 마약은 대한민국과는 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이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인데요. 경찰청의 통계를 보면은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만 14세에서 18세 청소년이 1,430명이 단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겁니다. 2018년에는 56명이었는데 2년 뒤인 2020년에는 132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201명이 되었는데 2023년에는 무려 78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중독이 되었을 때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의 마약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강전혜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